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식하고 또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시원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 총 3가지 참여 방법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참여 방법 전화상담 가능하십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샵 0082번 통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와는 별개로 무료로 종목 신청하실 수 있는 톡스타 홈페이지도 저희가 마련을 해뒀는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종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톡방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애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준비를 해뒀습니다.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눈에 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1일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 임주화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전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성장주와 해외 선물 매매의 이성배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가치주를 잡아라. 주식과 해외 선물을 한 방에 잡는 전문가입니다. 우량주 단기 매매의 윤병호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입니다. 가치주와 수익 매매, 해외 선물 매매의 에이주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 스펙의 결합체, 국내외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까지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저희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총 4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에 관련된 상담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걸어주실 때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하고 또 원하시는 스타분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만이 더욱더 만족할 만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양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시작할 건데요. 보다 더 많은 투자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 이성배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볼 건데요. 3509님께서 현대로템 고민 있으시네요. 31,0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스타님? 네, 현대로템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가 31,000원에 지금 현재가가 이제 25,900원으로 대략 한 16%의 손실 구간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하면 이제 뭐 전형적인 남북 경협 관련주로 그 중에서도 남북 철도 기대감으로 4월달, 5월달 단기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은 종목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주 동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2차 상승 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파급력이 이제 예전 같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실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인가 분명 재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은 이제 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오는 하반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6월 들어서 뭐 달러 강세 완화 약세 현상도 보였고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로 고정비 부담도 어느 정도 좀 경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다가오는 하반기에 해외 규모의 어느 정도 철도 수주도 기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으로 이 쌍용차와 동시에 동사가 이제 인도 순방에 수혜주로 포함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저지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평균 거래량보다 좀 눈에 띄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늘장의 흐름도 좋지만은 내일과 내일 모레에 과연 주가가 얼마큼 견고하게 이 반등을 지지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4월 달에와 5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린 주포 세력은 기관이었고, 최근 기관 유입도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홀딩은 제시하되 2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어느 정도 좀 견고한 흐름이 놓고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까지 홀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경협주 중에서도 좀 실적 중심의 종목들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렸고요. 우선은 보유하고 가시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23,000원 이탈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볼게요. AG 시스템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인데요. 4756님께서 KC텍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22,850원에 3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좀 빠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KC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삼성전자 D램 설비 투자 축소 가능성 때문에 좀 악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일단 반도체 CMP 장비 매출액이 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서는 분기상승 최고치를 좀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기준으로 D램 설비 부분이 좀 악화되면은 같이 동사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그나마 호조세로 보고 있는 거는 낸드 파트에서는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설비 관련된 부분이 삼성전자 측에서도 낸드 관련 파트는 지속해서 올라가겠다라는 부분을 PR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일단 기관들 분석 자료를 보시면은 D램 파트의 매출 감소 부분이 오히려 낸드를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에서 매출 감소세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매출 보시면은 일단 상승세는 굉장히 강하게 탔었는데 올해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년도 들어서 터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좀 호조세로 보이는 면은 일단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그럼에도 지금 기관들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었죠. 물론 이거는 최근에 6월달까지의 흐름이었지만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가 보통은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 오히려 터는 물량들이 수급이 많은데, 이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물량 이상으로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보유 가치가 있었던 기업이다. 이미 상장되기 전에는 평가 가치가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부분을 좀 굉장히 호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올라갔던 25,000원대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는 관점 하에서 터는 물량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터는 물량 수급들이 대부분 연기금이나 보험이라는 장기 투자 세력들이 털고 있진 않아요. 외국인도 그렇게 최근에 한 3거래 정도 털었다가 다시 금일장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그렇게 세게 털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단기 세력들만 계속해서 투매 물량을 던졌죠. 단기 수급들 중심으로만 빠질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손절 라인 그리고 재매수 단가까지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8,600원에서 과거에 개인들 물량들이 가장 세게 투매 물량으로 전환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돌파해서 하락 마감하면은 손절을 빠르게 던지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 짧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매수가는 최소 15,000원 정도는 되셔야 슬슬 분할 재매수가를 보실 수 있겠다라고 세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일단 21,150원에 설정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외국인들이 강한 수급을 던졌던 5월 23일장 이때의 평균 가격인 23,500원 여기다가 2차 목표가를 잡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시스템스타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에 또 친절하게 적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펜과 종이 준비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메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갈 건데요. 윤병호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566님께서 LG 디스플레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19,50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담으셨습니다. 스타님? 네. LG 디스플레이 참 무거운 종목이죠. 예. 시장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빠졌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거 매수하신 분이 다행히도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고 아마 어제나, 예, 오늘은 아닐 거고 어제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20% 보유하고 있고, 일단은 뭐 200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예, 관건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중국 광저우에 지금, 그 개발 중인 OLED 공장, 합작 공장이죠. 미국, 중국과 한국. 이게 가장 첨예하게 사드 문제로 부딪힐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참 어렵게 승인한 그러한 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어렵게 승인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원도 많이 받고, 중국 쪽에서도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지금 거의 뭐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공장 하나를 얻은 격이 됐는데요. 기존의 LCD 물량들이 LCD 사업을 영위하던 LG 디스플레이의 중심 산업인 LCD 쪽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실적도 좀 빠지면서 밀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다행히 여기에 들어가는 신규 투자되는 자금을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회사 자체 내에서 마련하기로 이렇게 또 결정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도 OLED 합작 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악재라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나와 있고, 점점 좋아지는 주위 환경 속에서 좀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승을 해도 한 2만 원, 2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밀려주면서 지지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종목은 19,0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 대응을 해주고요. 1.5배가는 한 25,000원까지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네요. 오늘 종가는 19,700원이었는데요. 19,000원 손절가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임주아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볼 거고요. 5899님께서 비아트론을 들고 계시네요. 2만 원에 50% 가지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OLED 합작법인 중국 정부 최종 승인이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장비 업체 중에서도 비아트론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한 1,2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장비의 이익률도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BOE를 포함해서 해외 장비 수주는 하반기에 매출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상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기대했던 고객사들의 중소형 OLED 투자 계획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장비 업체들 예상 수주 규모가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서 이 흐름이 좀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낮아진 걸 회복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돌아가는 좀 상황을 보시고 9월경에 저한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은 목표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알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시장이 주는 목표가는 PER 11배 정도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2015년에 OLED 도입 기간 때로 계산을 해서 제일 최저로 계산을 하면 한 목표가가 2만 원 정도 나와 있고, 무역전쟁 이슈가 없었던 겨울에는 목표 주가가 실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3만 원까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 분위기 개선하는데 하반기 6달을 너무 길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고, 또 손절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가격은 제가 계산했을 때는 11배 정도 주면 한 2만 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2만 원까지 가려면 한 내년 1월, 2월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내년 1, 2월, 내년 상반기
쯤에는 2만 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요.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센스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네. 26,500원에 50% 맞으신가요? 네네. 네, 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윤병호 스타 연결해 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며칠 안녕하세요. 전에도, 우리 시청자님 반갑고요. 며칠 전에도 이 종목, 똑같은 종목을 제가,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거 21,250원, 데드라인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기 화학 기술과 바이오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환경, 산업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 자가 혈당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미래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단기 수익률까지도 플러스로 되면서 억제 전환을 했는데, 그 바이오 쪽이 많이 밀리는 통에 지금 업종 자체 섹터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누울 자리를 보고 가자. 업종이 계속 밀려 내려온다라면은 이것도 또 저점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21,500원, 21,250원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일단 손절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6,500원 정도에서 한번 크게 25,000원 정도에서 크게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한번 더 조심해 주시고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건 추가 매수는 안 되겠네요. 예,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 파동이 그렇게 크지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요 저항을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기준 매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센스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이번에는 임주아스타 앞으로 1866님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문자 주셨습니다. 66,000원에 20% 들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를 바라보는 시장의 목표 주가가 너무 갭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일단 OLED 소재 사업부 핵심을 지금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OLED 쪽 사업이 성장은 좀 고성장이 되었었는데 방열 시트 신규 매출을 좀 보여줬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는 지금 OLED 소재 기업으로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FPCB 비중이 좀 축소가 되었고, 이 사업부 비중을 축소하게 되면서 OLED 소재 업체로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5월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가 10만원, 11만원대인데 부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좀 변화를 주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의 변화가 생겨서 단기 목표 주가가 지금 시장에서 7만원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실적은 그대로인 상황인데 올해 매출액 3,900억 원의 영업이익 595억이 1월부터 지금까지 예상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밸류에이션 상의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좀 하락한 5만, 6만 원대에서 바닥을 좀 만들어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지금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내리셔가지고 단기에 한 7만 9천 원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하반기까지 8만 원 정도 트레이딩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뭐 단발성으로 단타를 치거나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 사업을 길게 보신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뭐 큰 출렁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보유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윙하실 거면 가격만 보시고 11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기간상으로 보실 거면은 하반기 내에 7, 8만 원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래도 하반기 내에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7, 8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수익 조금이라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다음 상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전달을 받아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중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상담이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셔서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고민 있으셨던 종목 있으셨다면은 지금 바로 톡스타 홈페이지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네 분의 추천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도착했다고 하네요. 에이주 시스템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고요. 9581님의 종목입니다. 큐리언트 고민 있으시고요. 26,4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 아이템이 없다는 게 핵심적으로 문제로 제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연구되는 아이템 중에는 아토피 치료제, 결핵 치료제, 명예항암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에 대해서는 임상을 진행 중인 건 있어요. 근데 사실상 기술성 상장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전환되는 아이템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커 보입니다. 네. 매출액 보시면은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이 적어도 웬만한 기술성 상장 기업들이라도 10억 정도씩은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성장성 자체가 아예 그냥 제로로만 흐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문제는 영업이익 부분,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파트는 계속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언젠간 브레이크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본 부분에서 계속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자본 장치 상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본금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데는 능력치는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한 해만 자본 주입이 끊어지게 되면은 확실히 한 번에 자본 잠시 상태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죠? 지금 영업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가 거의 지금 자본 총계랑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매출 아이템이 좀 확실해져야 되는데 문제는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 이상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출화될 아이템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출은 0을 찍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도 마이너스 지금 0을 찍고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단계인데 더 이상 유입될 수 있는 아이템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입하기는 어려워지겠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 던지고 있고 중간중간에 대규모 물량들이 한번 들어왔던 것 때문에 지금 순이익을 찍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래 일수에서는 최근 장에서는 매도 물량들을 많이 던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유 수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폭으로 던질 물량들이 쌓여있진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개인들이 약간 물량들을 버텨주고 있었는데 지금 신저가 돌파 들어가게 되면 개인들이 투매 물량을 공격적으로 던질 수 있는 모멘텀이 넘쳐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위에서 매도 물량들이 잔뜩 쌓여있는 상태에서 아래 21,800원 라인, 여기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선 21,800 라인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은 개인들도 똑같이 다 투매 물량 던져버리면 신저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겠죠. 여기다가 마감시 손절가로 21,800원 단가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딱 이렇게 짧게만 손절 라인 세팅을 하시고 슈팅을 강하게 한번 보여준다. 정말 운 좋게 한번 나온다. 그러면 26,900원에서 청산하신 쪽으로 플레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21,800원에서 마감했을 때는 손절가로 좀 잡아둬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26,900원에서 모두 청산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가겠습니다. 이정베스트 앞으로 2481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FN 리퍼블릭 3,380원에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FN 리퍼블릭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밖에 보안 카메라 사업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비중은 코스메틱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청자님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비중이 이제 무려 40%나 되는데 대략 한 18%의 손실 구간이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이렇다 할 뭐 호황제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시장 하락에 상관없이도 뭐 2,000원대에서 뭐 3,000원대 사이에서 대략 한 2, 3주가량 박스권 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2,300원에서 뭐 3,700원까지 뭐 올해 한 해 동안의 움직임도 보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뭐 2년 내에 거의 뭐 최저치 바닥권에서만 머물러 있는 약간 이런 답답한 모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현재까지는 뭐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중이 40%나 되는 물량을 계속해서 좀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초점을 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비중 조절에 대한 축소가를 제가 이제 잡아드리게 되면은 가격대가 대략 한 3,000원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될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놓고 보시되 지금 비중 축소에 우선적으로 좀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상승 전환보다는 하락에 대한 추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담아가시고요. 어느 정도 주가도 현재 과매도 구간에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간이고요. 수급 역시도 그렇게 미비하고 거래량 역시 굉장히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다 할 또 호황제가 기대감도 없고 악재도 없기 때문에 반등 시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보다는 좀 하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권해드렸는데요. 3,000원까지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태웅 18,000원에 20% 맞으신가요? 예. 수익을 좀 자주 보셨었는데 요즘 시장이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윤병원 씨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역시 마인드 변함은 없으시죠? 예. 네, 의량주 마인드 아주 좋아요. 누구나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인드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태웅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죠?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직도 그냥, 들고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풍력 발전이라든가 프렌트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단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종목들이 업종, 섹터 이쪽이 전부 다 지금 안 좋아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밑에서 큰 에너지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아직도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여부는 남아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14,000원 이 라인이 깨지면 일단은 20%이긴 해도요. 일단은 손절을 하고 워낙 우리 투자자님 중장기 보유하시니까 저 의견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손을 뺐다가 종목을 안 받고 다시 이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아래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에너지가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장도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좀 약한 종목은 좀 일단 비중을 축소하고 좀 견주한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로 좋은 종목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그쪽으로 합쳐주는 것도 괜찮은 트레이딩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6,000원, 16,000원 정도까지밖에 제가 1차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000원이 이탈되면은 일단 손절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쉬운 답변이었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이라고 가격적인 부분 챙겨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가겠습니다. 임주아 스타 앞으로 9596님께서 유니퀘스트 접수해 주셨고요. 8,600원의 비중은 80%를 담고 계시네요. 스타님? 유니퀘스트가 1993년에 설립된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IT 유통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자회사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드림텍이고 하나는 PLK 테크놀로지입니다. 조금 주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회사 PLK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뭐 차량용 솔루션들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인식 노드 확대되면서 OLED 디스플레이 PBA 사업도 확대된다고 보고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이 돼서 상반기에 초기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거는 심전도 검사용 그 무선 바이오 센서 패치 개발했던 게 이제 시판이 되면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모든 사업들이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14,000원까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매출로는 딱히 실적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목표 주가가 아예 안 나와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회사의 기대감이 반영된 모멘텀 트레이딩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0원도 연말까지 좀 힘들고요. 11,000원도 역시 연말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10,000원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9,5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원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9,5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그때는 좀 수익이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건데요. LG 시스템 스타 앞으로 0271님께서 5,000원에 매수하신 솔리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000원 그리고 비중은 20%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출이 거의 동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단기손익이 마이너스로 빠진 상태에서 동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한 5년 동안에는 증가세를 이어왔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거의 동일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단기순이익은 흑자 전환 들어갈 거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기 매출 가서 보시면 분기 매출은 거의 매출액 동일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로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단 2018년도에 이제 5G 건으로 인해서 KT랑 SK텔레콤이랑 전부 다 계약하면서 일단 매출에는 어느 정도 소폭 기여는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건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는 아니고 약 50억에서 80억 정도 사이로 매출 기여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계약이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매출이 더 급정상을 할 수는 있죠. 그 모멘텀은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기대해서 매출에 반영시키기는 어렵다 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관들 수급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일단 계약 건수 덕분에 약간 터닝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수급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단 연기금이 살짝 들어온 부분은 호재성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이제 투신금융 투자 사모펀드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지금 상태의 수급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를 넣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목표 청산가가 어디가 될지를 예측을 하신다면은 일단 짧게는 4,750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올린다고 하더라도 5,350원 정도까지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거 기준으로 해서 청산가 설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지지라인을 동일하게 3,785원 이쪽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투매 물량들이 개인들 기준으로 해서 쏟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3,785원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슈팅 라인 보시면은 옛날에 1월 달에 슈팅했던 거 말고 그 뒤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게 지금 5월 31일장 기준으로 슈팅이 나왔던 이때의 물량입니다. 이때 외국인들, 기관들 전부 다 같이 동시 순매수 물량을 떠줬죠. 이때 평균 단가가 일단 4,750원 정도가 되시고 최고 단가는 5,3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청산가는 4,750원, 2차 청산가 5,350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4,750원에서 적어도 60% 이상 물량은 터셔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건데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YG 엔터테인먼트.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네네. 비중 100% 담고 계신 건가요? 네. 4만 원에 매수를 많이 하셨고요. 기다렸어요.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이성배님.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4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잘못 전달을 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주가 4만 원에 보유하신 거면은 거의 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네, 쥐고 맞아요.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딱 거의 매수가까지 이제 거의 뭐 도달했고 정말 중요한 네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손절을 아니 이제 뭐 나와야 될지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쥐고 가야 될지. 네. 일단 첫 번째는 비중 100%이기 때문에 결과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 축소할 필요는 분명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상승세로 보였을 때 비중은 저는 뭐 50%까지 줄여도 뭐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블랙핑크라는 이제 걸그룹이 앨범을 공개하게 되면서 뭐 뮤직비디오 출시와 동시에 뭐 유튜브가 하루에 500만 뷰를 기록하면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동사 자체가 뭐 빅뱅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뭐 아이콘도 있고 위너도 있고 뭐 블랙핑크 뭐 음원 차트 상위권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견조한 흐름은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블랙핑크가 요즘 주가에 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925만 명입니다. 빅뱅이 954만 명이고요. 제가 이 유튜브 구독자 수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엔터 쪽에서는 가장 핫한 그룹이 이제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의 유튜브의 구독자만큼 어느 정도 좀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뭐 일본 공연의 계획도 있고요. 주가 흐름을 좀 일본보다는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쓰리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서야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저점 24,550원 대비 상승폭이 5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최근 흐름은 단기 고점에 따른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도 상승폭에 대한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가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 주가 흐름 상승세를 보였을 때 50%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홀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요? 네, 저는 내일이라도 이미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 고점권에 있습니다. 즉 과열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이제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임주아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고요. 6904님께서 JW 신약을 9,500원에 매수하시고 50% 절반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 임주아 스타님. 네. JW 신약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목표 주가를 한 1,500원 정도 보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JW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의 그 인상들이 뭐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주는 목표 주가 12,000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000원 구간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W 신약 간단하게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혹시라도 좀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주아스테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문자로 봐야 될 것 같네요. 8839님께서 이성베스타 앞으로 문자 주셨고요. 에코마이스터 7,930원에 60% 비중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오늘 뭐 철도 관련주고요. 오늘 에코마이스터 동사를 포함해서 뭐 부산산업, 뭐 현대로템, 뭐 푸른기술까지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현재 7,930원이고요.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가격대가 7,930원이면은 뭐 딱 매수가에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되면은 주가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일봉상이 아니고 분봉상으로 돌려놓고 보게 되겠습니다. 단기 흐름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8,620원에서
단기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출회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7,93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철도 관련주가 저는 단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전형적인 하락 추세이고, 또 이 하락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추가 하락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상승 홀딩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을 좀 더 열어두시고 최대한의 정리를 내일부터라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V자 변곡으로 완연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시청자님께서도 접근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도 과매도 국면도 아니고요. 추가 하락도 충분히 더 열려있는 국면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조금 거래량이 실리긴 했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막판에 매물 출회가 하회되는 이런 모습들은 내일장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일단 60%나 되는 거 좀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그래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추가 하락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에 나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단 임주화 스타업으로 와 있는 문자 볼 거고요. 0642님께서 화승엔터프라이즈 10,0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스타님? 일단은 상반기 때 지금 생산 리드타임 축소하고 또 업계의 선도적인 자동화 설비를 또 설치를 했고, 시장 점유율이 20%인데다가 신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분기에 기대한 실적이 하반기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걸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 흐름이 수익성으로 곧바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락 나오기 전에 목표가가 30,000원, 31,000원까지 나와 있었는데 권리락 나오고 나서는 한 15,000원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에서의 가격이고요. 15번, 멀티플 15배까지는 좀 많이 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14,000원 좀 어렵고, 연내 13,400원 정도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3,000원대 넘어가시면서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수익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LG 시스템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고요. 9030님께서 가상화폐 시장은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해킹 문제도 있었고 좀 떠들썩했었는데 다시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요? 일단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 차트랑 현물 차트 둘 다 좀 켜놓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선물장부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일단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거의 한 상반기 내내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 선물장 차트 보시면은 이때 상장 딱 들어오고 나서 작년도 12월 18일이죠. 세미장에서 상장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현물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나 혹은 비썸 통해서 거래하시던 분들은 이제 업비트 이후에 카카오로 통해서 유입되신 DB 때문에 강하게 매수 물량으로 역배팅을 하셨었죠. 선물장이랑 반대로. 근데 반대로 역시 선물장이 이겨서 결국에는 매수 물량으로 버티시던 분들이 다 손절을 하고 나가시는 상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추세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일단 매도 추세는 나오고는 있는데, 매도 추세의 기울기, 여기 표시드린 초록색 선 보시면은 서서히 약해지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호조세의 퍼센티지를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때 한 번에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깨졌을 때 최저 단가 6,000선을 한번 지켰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6,000선 부근에서는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000선 단가에는 분명히 불록되는 대량 매수 물량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6,000선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들어가면서 이 매도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장기적으로 터닝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2개월은
걸립니다. 예. 근데 이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량을 과연 소화할 수 있는지가 좀 미지수인 부분이고요. 다만 소화를 진행하고 나면은 상승 전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미리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이 6천선을 지켜주고 있는 머니 대부분이 블랙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블랙머니들이 만약에 6천선 단가가 깨지게 되면은 서로 너도 나도 빠르게 이 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투매 물량 가능성이 6천선이 돌파될 경우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이란 제재 사태 때문에 이란 자금들이 지금 이란 자산 매각한 다음에 자산가치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암호화폐로 좀 물량 전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정부에서 막고는 있지만 이거를 이란이 쉽게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시장 자체가 워낙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들이 지금 일단 암호화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매수 수급을 당분간 한 1개월가량은 좀 홀딩을 시켜줄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반대로 이 비트코인 물량들을 전부 다 달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 이 친구들이 일단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비중이 굉장히 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중을 빨리 좀 처분하고 싶은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추후에 1개월 정도 후에 이 비트코인 물량들이 전부 다 달러로 전환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기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마도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윤병호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 보겠습니다. 9065님께서 삼성 전기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12만 2천 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아주 수익을 좀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스타님? 네네, 반갑습니다. 예, 이 삼성 전기 12만 2천 원에 30% 비중도 적지 않네요. 근데 수익이 많이 나서 아무튼 축하 많이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그 트레이딩에도 상당히 능하신 우리 투자자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 파동 라인을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그 매매 주체들이 특히 그 프로그램으로 매매하고 있는 외인이나 그 기관들의 그 매매 형태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엘리어트 파동이 1파와 2파와 3파가 1파, 3파, 5파 이 상승 파동이 각각 다르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프로그램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그 아주 거의 정확한 그런 파동값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종목 다 좋아요. 예, 다 좋지만 실적, 미래 실적 다 좋고 지금 수급의 가치도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민연금만 조금 지금 지분을 축소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시점이 또 중요한 것이 이 앞에 나왔던 이 파동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이 파동값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정확하게, 이거 수동으로 제가 그려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종목의 습성을 제가 가만히 또 보니까요, 200만 주, 200에서 200만 주 하루 거래량이 터지면 그날이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자분께서, 금액으로 결정하시지 말고요. 이건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하루 거래량이 200 내지 250만 주. 그러니까 이런 큰 거래가 나오면 이렇게 그 자리가 꼭 단기 고점이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에 대응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익도 좀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MLCC 호재로 정말 큰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거래량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삼성전기를 끝으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